이번 시간에는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입지도형에서 제일 처음에 다면체, 회전체 그 두 단원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기둥, 각기둥, 원기둥 있잖아요. 각기둥,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는 뿔의 건널비와 부피, 그 다음에는 구의 건널비와 부피 그 순서대로 배울 거예요. 이건 계산 부분이 조금 많은데요. 하나씩 볼게요. 각기둥의 건널비라고 나와있죠? 사각기둥이에요. 건널비라는 건 말 그대로 겉에 있는 넓이들을 다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럼 겉에 있는 넓이들을 다 구하려면 이거를 펼친 그림으로 전개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각기둥이니까 밑면이 2개고 옆면이 사각형의 변의 개수랑 똑같이 4개가 나올 거예요. 전개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건널비라는 거는 이 6개 면의 넓이를 다 더하는 게 건널비예요. 근데 한 번에 구하려면 일일이 6개 구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밑면이 몇 개 있죠? 밑면이 2개 있어요.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2 하고 옆에 넓이를 보니까 쭉 펼치면 하나의 큰 직사각형이 나오죠?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옆에 있는 넓이를 해서 옆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가 건넓이 구하는 공식이고요. 밑넓이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고요. 옆넓이 4개는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큰 직사각형처럼 한 개의 가로와 세로 곱해서 곱하면 되는데요. 이 가로, 옆넓이의 가로는 밑면에 여기 있는 밑면 있죠? 둘레랑 같아요. 얘랑 같고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옆에 있는 얘 해서 이 밑면의 둘레가 얘랑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옆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가로가 되는 거고 세로라는 것은 요거 사각기둥의 높이 해당돼.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번에 구하고 밑넓이는 2개 있으니까 밑넓이 곱하기 2 해서 건넓이는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밑넓이를 구하려면 밑면이 삼각형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나 사다리꼴이나 평행사변형이나 마름모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넓이를 구하려면 각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외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고요. 직사각형은 말 그대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고요.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돼요.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마름모죠? 마름모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지 않으면 이번 시간에 정리해서 꼭 외워두세요. 다음 밑에 넘겨서 1-1번 문제 볼게요. 전개도이다. 이 사각기둥을 전개도라는 건 펼친 그림이죠. 펼친 그림에 맞춰서 해당되는 길이를 표시해 놓고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높이가 3이니까 여기 3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요거 5고 여기 4니까 5하고 4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쭉 옆면의 가로는 한 번에 생각하면은 밑면의 둘레랑 같으니까 5 더하기 4 여기도 5 더하기 4니까 옆면의 가로는 18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큰 옆넓이 하나라고 했죠. 밑넓이는 5 곱하기 4 해서 그대로 20 하고요. 20 곱하기 2. 그 다음에 옆넓이는 가로가 18, 세로가 3이니까 18 곱하기 3에서 54. 그래서 둘이 더하면 9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1번 볼게요. 삼각기둥이에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도형의 각 기둥의 이름이 적혀지기 때문에 이거는 삼각기둥이죠. 밑넓이가 보니까 직각 표시되어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4 곱하기 3 나누기 2 하면은 삼각형 하나의 밑면의 넓이가 나오고요. 밑면이 2개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가 나온 겁니다. 밑넓이 곱하기 2. 그 다음 옆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했는데 가로는 밑면의 둘레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4 더하기 3 더하기 5 하니까 12가 나오겠죠. 12 곱하기 6 해서 옆넓이는 72. 둘이 더해서 건넓이는 84가 나옵니다. 101페이지 옆에 있는 문제도 한 번 더 풀어보세요. 102페이지 기둥에는 각기둥과 원기둥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구하기로 했는데 앞에 101페이지에서는 각기둥의 건널비 배웠으니까 102는 원기둥의 건널비라고 구하면 돼요. 원기둥의 건널비도 똑같이 건널비란 뜻이 뭐였죠? 겉에 있는 넓이를 다 더한다 라는 거죠. 건널비 하면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전개도 생각을 해야 되죠. 펼친 그림 생각을 해서 펼쳐서 잘라서 쭉 그려봤어요. 펼친 그림이니까 밑면이 2개 있고 옆면이 하나 있는데 각기둥의 옆면도 똑같이 직사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에서 건넓이 구하는 공식은 각기둥일 때랑 똑같아요. 근데 원기둥은 밑넓이가 뭐가 될까요? 원이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었고요.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이었어요. 요거 안 외웠으면 다시 정리해서 외우고 갑시다.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2니까 밑넓이가 2개 있죠?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 2개 있다라는 거예요. 파이 r 제곱, r이 3이니까 9파이가 나오겠죠? 9파이가 2개 있으니까 18파이가 밑넓이 2개의 넓이 합이고요. 옆넓이도 아까랑 똑같아요. 윗면에 둘레랑 옆면에 가로랑 같다 그랬죠? 근데 아까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2파이 r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3이니까 여긴 6파이 곱하기 5 해서 30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넓이 2개랑 옆넓이 더하면 건넓이가 나옵니다.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3-1번 다음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시고 그린 다음에 건넓이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전개도 보려고 했더니 옆으로 눕혀져 있네요. 깡통 모양이. 그래서 밑넓이 그래도 펼쳐 똑바로 세워놔서 그렸어요. 원 2개 그리고 직사각형 옆면으로 그렸죠. 반지름이 2니까 2 표시하고요. 높이는 6이니까 6 표시하고요.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랑 같으니까 2파이 r 해서 4파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럼 밑넓이 곱하기 2니까 밑넓이는 2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에서 4파이가 2개 있는 거고 옆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4파이 6 해서 24파이가 나오겠죠. 둘이 더해서 32파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4-1번 문제. 다음 원기둥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 입체도형에 대해서 밑넓이, 옆넓이, 건넓이 구해보세요. 원기둥은 진짜 이렇게 있는데 반으로 잘랐네요. 밑넓이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있는 넓이는 요거 반원이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죠? 반원 2개니까 원 하나랑 똑같으니까 파이 r 제곱 그냥 쓰면 되죠. 여기는 파이 r 제곱 밑넓이 하나니까 파이 r 제곱하고 반해서 2분의 9파이라고 나온 거고요. 옆넓이를 보니까 옆넓이는 옆에 있는 요 동그란 곡면인 옆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판판한 옆면도 있죠? 2개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쪽 판판한 옆넓이는 가로가 세로가 6, 가로도 6 해서 판판한 옆넓이는 36이 나오고요. 여기 곡면인 옆넓이 있죠? 그거는 높이는 우선은 6 나왔고요. 높이 6 적고요. 가로는 밑면의 둘레의 반이랑 똑같으니까 2파이 r의 반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지금 계산이 두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높이를 그냥 한꺼번에 곱한 건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 옆에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우선은 옆면은 요 판판한 옆넓이 나오죠? 판판한 옆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가 6, 세로도 6, 그래서 판판한 옆넓이는 36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곡면인 옆넓이 펼치면 그냥 직사각형이랑 똑같죠? 세로는 6 나오고요. 가로는 요거 원의 둘레랑 같죠? 둘레 딱 반원이네요. 그래서 원주 어떻게 구해요? 2파이 r이죠? 2파이 r이 지금 3이죠? 3이고 2파이 r이면 이거 원 단데 여기서 여기 반만 있으니까 거기다 2분의 1을 해야죠. 약분 했으니까 여기 부분 가로 부분이 3파이고 높이가 6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8파이가 나오는데 둘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동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8파이 더하기 36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넓이는 아까 밑넓이가 위아래 2개 있으니까 2분의 9파이가 2개 있어요. 밑넓이 곱하기 2 적고요. 옆넓이 더해서 옆에서 적었어요. 적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얘네들은 약분되죠? 9파이랑 18파이는 동량이니까 아직 계산해서 27파이 적고 36은 파이가 되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답이 완성이 됩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계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죠. 옆에다가 노트 펴내놓고 옆에 남은 문제들 맞춰 풀어보세요. 103페이지예요.
건널비에 비해서 부피 구하는 공식은 쉬워요.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끝이에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끝이죠. 그래서 밑넓이도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높이도 센티미터니까 제곱과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일 때는 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 곱하니까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단위 보니까 길이의 단위가 센티미터, 미터일 때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고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미터다라고 단위 따로 정리해서 나와 있고요.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나오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라고 나온 거예요. 5-1번 문제 바로 볼게요. 밑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있죠. 밑면을 보니까 밑면이 사다리꼴이네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높이는 9 나왔고요.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바로 이렇게 270 단위까지 쓰려면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적으면 되고요. 6-1번 구멍 뚫린 원기둥이네요. 그럼 구멍 뚫린 원기둥의 부피 하면은 어떻게 나오죠? 우리 두루마리 휴지 생각하면 되겠죠? 큰 원기둥에서 안에 구멍 뚫린 작은 원기둥을 빼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의 원기둥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피는 요거 큰 원기둥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작은 원기둥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거를 빼주면 되죠. 밑넓이는 어떻게 나와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인데 여기서 r은 5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5, 이쪽이 조그마한 원기둥의 반지름 2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6 해서 둘이 계산하면 126파이 이렇게 나오죠. 남은 옆에 문제도 마저 풀어보세요. 104페이지 이제 해당되는 문제 선생님 대표 문제들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서 각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건널비 구할 때는 어떻게 했죠?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한다. 그러면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2 하고 옆넓이 이렇게 더한다 그랬죠? 밑넓이가 2개 있으니까 그리고 옆넓이는 펼치면 큰 직사각형 하나니까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요. 밑넓이 보니까 이거는 삼각형이네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까지 한 게 요게 나오고요. 밑넓이가 2개 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옆넓이는 쭉 펼치면 큰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의 세로는 요 높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8 곱하면 되고요. 가로는 밑면의 둘레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6 더하기 8 더하기 10 해서 요게 가로가 나오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계산하고 나머지 다 더하면 건널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옆에도 보니까 사각기둥인데 밑면이 뭐가 되겠죠? 사다리꼴이 나왔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적은 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밑면이 몇 개 있죠?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한 거고요. 옆 넓이는 똑같이 각기둥이기 때문에 큰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로는 그대로 5고요. 가로는 뭐랑 같다 그랬죠? 밑면에 둘레랑 같다 그랬죠? 여기는 10이고 얘랑 같으니까 여기도 5, 얘랑 같으니까 여기도 5, 얘랑 같으니까 4.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다음에 2개씩 더해주면 끝나죠. 그 다음에 밑에 3번 볼게요. 구멍이 뚫린, 앞에서는 구멍이 뚫린 원기둥의 부피 구했죠. 이번에는 건널비를 구하는 거예요. 건널비 구하는 공식 뭐였죠?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인데 옆넓이를 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큰 원기둥의 옆넓이랑 안쪽에 있는 작은 원기둥의 옆넓이를 다 더해야 돼요. 둘러싸인 부분을 다 더한 게 바로 건널비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 먼저 구하면 도너츠 모양의 밑넓이 먼저 구하면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주면 되겠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파이 r 제곱이었고 반지름이 지금 6이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에다가 6 집어넣으면 되고 작은 원 파이 r 제곱 아래다가 3 집어넣으면은 둘이 빼주면 이 도너츠 모양의 넓이가 나오고 위아래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옆면 크게 펼치면 큰 직사각형인데 세로는 9 됐죠? 가로는 큰 원의 원주랑 같으니까 2파이 r 해서 가로가 나온 거예요. 작은 원의 옆에 보면은 원기둥의 옆넓이 구하면은 높이는 똑같이 9 똑같고요. 세로는 똑같이 9 똑같죠? 그 다음에 가로는 이 작은 원의 둘레랑 같으니까 2파이 r이 지금 3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밑면에 부채꼴 기둥이 있대요. 박기둥이 있는데 원기둥 잘라놓은 것처럼 잘라놓은 거죠. 그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래요. 부피가 조금 더 쉬우니까 부피 먼저 구할게요. 부피는 어떻게 나오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근데 밑넓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式어떻게 됐죠? 파이 r 제곱까지는 원의 넓이고요. 부채꼴은 그 중에 360도분의 중심각이었죠. 반지름 나와 있고 중심각 120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밑넓이 나왔고요. 높이는 5cm 나오니까 곱하기 5 나왔으니까 둘이 먼저 약분하면 1하고 3 나오고 또 3하고 3 약분돼서 3파이 5에서 15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건널비 한번 볼게요. 건널비라는 거는 겉에 둘러싸인 면의 넓이를 다 더하는 게 건널비였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부채꼴의 원의 넓이 어떻게 구했죠? 우리 했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120 했고요. 밑면이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옆면을 보니까 옆면이 여기도 있고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펼친 요 큰 곡면이 직사각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구하면 얘는 3 곱하기 5죠? 얘도 3 곱하기 5죠? 얘네들이 더하면 15, 15 하니까 30 하고 그냥 더해주면 돼요. 선생님 이거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옆면만 따로 구하면 여기 옆면에서 세로는 5로 나왔지만은 가로값만 구하면 되겠죠. 가로는 어떻게 구해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같잖아요.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2파이 r 360도분의 120 하면은 이 옆면에 가로 나왔고 세로 나와서 둘이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가로 부분 요거 같이 한 번에 생각하고 높이 5cm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나눠서 생각을 한 거고 여기 답안에서는 한 번에 가로를 생각을 한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풀어준 문제예요. 이런 이 부분도 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장 펴놓고 한 페이지씩 다 풀고 채점한 다음에 모르는 문제는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